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전 덕후 삼성만 미치도록 사랑하는 천만전자입니다. 삼성만 열심히 파헤치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쓴물 삼성전자 함께 해야죠. 함께 멀리 가야 할 종목, 우리 멀리 함께 가고 싶은 기업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도 항상 위기가 있고 뭐 기회가 있어요.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고. 근데 그 위기와 그 위기, 고통을 잘 극복해 왔어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극복해 왔고 또 기회를 잘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 위기를 가지고 기회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잘 흘러왔는데 앞으로도 잘하리라 믿습니다. 다들 그러죠. 뭐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과거 잘 됐다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 잘 된다는 보장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통상적으로 봤을 때 과거도 잘 극복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슬기롭게 헤쳐왔었기 때문에 미래도 잘 하리라 봅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자꾸 그러다 보면 사람 자체가 피폐해집니다. 생각 방식이 아주 안 좋아져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막 긍정적으로 막 희망적으로 갖고 하는데 이게 고문이 아니야, 여러분들. 제대로 뭐 한번 고문 당해 볼래요? 아직까지 고문도 제대로 안 당했는데 꼬삑하면 고문 당했다고 자꾸 그런 소리 하고 있던데 아직까지는 잽도 안 된다. 그냥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마음도 좋아지고 모든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가슴속으로 싹 들어온단 말이야.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든이 이 아저씨가 상당히 지금 골 때리게 좀 보니까 거의 깡패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뭐 미국 정부는 그 반도체 공급망 정보 요출 요구 제출 기한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오니까 계속 쪼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수의 그 글로벌 기업들이 인전 정보 공개 수혜에 막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다들 난감합니다. 안 하면은 또 미국이 또 거의 이제 이상한 또 꼬장을 부리겠죠. 해코지를 할 것 같아요. 일단 민감한 기밀 있고 거기에 고객사 이름을 명시하는 대신에 산업별 현황을 제출하는 등 묘책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뭔가 꼼수를 쓰야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가 매년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어. 앞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업계에 따르니까 미국의 상무부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이트에 21개죠. 기업들의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했겠죠. 이들은 그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공개, 비공개 선택할 수 있는데 21곳 중 한 13곳이 현재 보니까 공개를 선택했다네요. 현재 그 세계 7위 파운드리 업체인 이스라엘의 타워 세미컨덕터는 고객 정보에 대해서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고 산업군으로 뭉뚱그렸다. 그리고 뭉뚱그렸고 또 반도체 정보는 제품 종류와 소재, 활용하는 공정 노드, 납품 기간 하여튼 이런 건 일부만 공개했어요. 그 제품 가격이나 판매량, 고객사의 민감한 정보는 비웠습니다. 이스라엘 업체는 그렇게 했고 1위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업체인 대만의 ASE하고 미국의 차량용 부품 제조업체 오토키니톤, 그 미국의 인쇄 회로기판 기업의 이솔라 등도 제출을 했는데 일단 코넬대와 UC 버클리 등 대학에서도 미 정부의 자료를 제출을 했대 하더라고요. 이들이 공개한 자료는 누구나 확인할 수는 있지만은 기밀로 제출한 자료는 미 상무부만 열람할 수 있어요. 지들만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딱 보면은. 그래서 이들 기업이 그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배경에는 미국 측의 태도 변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지난 3일이죠. 워싱턴 DC 소식통에 따르면은 미 정부는 반도체 기업들이 노출을 꺼리는 민감한 정보 대신에 뭐 자동차용이나 뭐 휴대전화용, 컴퓨터용이죠. 이런 거에 이제 산업별로 제출하겠다는 기업들의 요청을 이제 용인을 해요. 용인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미국 역시 중국을 제외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라는 큰 그림이 이제 목표여서요. 굳이 뭐 업체명까지 제출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개별 기업은
물론이고요. 한국을 비롯해서 각국 정부가 그런 기업의 우려 사항을 미 정부에 이제 지속적으로 전달한 점도 뭐 절충안에 영향을 준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도 영업상 그 비밀 유지 조항에 저촉되거나 그런 민감한 내부 정보를 제외하는 선에서 최종 자료를 정리 중에 있고요. 지난달 26일 날 우리 김기남 부회장, 우리 기남이 형이 또 서울 코엑스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 차분하게 그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이석희 SK 하이닉스 사장도 28일 날 코엑스에서 내부 검토 중이고 현재 정부와도 이 건에 대해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봤을 때 더 큰 문제는 뭐냐?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그래서 기업별로 정보 공개를 어느 선까지 했는지 미국 내부적으로 차등 분류에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정보가 향후 미국 내 사업 과정에서 그 제약의 이유로 활용될 여지가 있죠.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내세우는 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라는 명분보다 그 이면에 깔린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국에 얼마나 협조를 하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 그렇게 다들 추측을 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 괜히 또 까불다가 중국에 붙었다가는 작살 내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한테 붙어. 그런 이야기 같아.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 이제 지난달 31일 G20 정상회의와 별도로요, 중국을 겨냥해서 글로벌 공급망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도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 글로벌 물류 대란하고 공급망 문제를 다룬 이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럽 그 주요국인 뭐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뭐 쿼드 참여국인 인도, 호주,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등 미국의 주요 동맹 14개 국가 정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바이든은 이 회의에서 공급망 문제는 어느 나라의 그 일방적인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동맹국 간의 조율이 핵심이라고 재차 동맹을 강조해요. 동맹하자 막 그렇게 하겠죠. 일단 실패할지도 모르는 그런 단일 공급원에 의존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공급망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연을 하고, 바이든은 이 같은 언급은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답니다. 중국의 의존 낮추자. 이를 위해서 회의 참가국에 암묵적으로 이제 미국 편에 줄 서라. 이제 그런 겁니다. 줄 안 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거의 보복 당하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회복력 있는 그런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막 투명성, 다양성, 개방 및 예측 가능, 안전, 지속 가능성 등 하여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핵심충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를 하고요. 반도체 기업들은 이를 두고 또 다시 한번 정보 제출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정보 제출을 이제 산업이 아닌 안보, 한미 동맹 뭐 이렇게 봐요. 이 차원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야. 한미 동맹으로 봐야 돼. 여기서 중국 시장을 아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힘을 내고 있는데, 우리 한국 수출의 5분의 1이 어디야? 이 반도체가 차지하는 반도체는 중국 시장이야. 5분의 1이. 산업통상자원부의 10월 수출입 동향에 보면은 한국 반도체 수출액이 111억 7천만 달러 되는데 10월 수출액 555억 5천만 달러의 20% 정도가 반도체예요. 중국 수출이 36억 7천만 달러 되는데 전체 반도체 수출의 32.8%입니다. 와, 미국 수출액은 한 5억 8천만 달러. 중국이 많아. 엄청 중국이 많다. 하여튼 참 중국 시장 무시 못합니다. 때문에 또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삼성이 인전 정부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 활동을 해가지고 설득 과정에 해서 한국의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자부 장관은 오는 9일에서 11일 정도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가서 한미 양국 간 산업 에너지 협력 강화, 철강 반도체 현안을 대응하기로 하는데, 여기서 방미 시점이
정보 제출 기한이 끝난 직후이지만은 거기서 문 장관은 방미 기간에 지나 레이먼드 미 상무부 장관하고 그 에너지부 장관을 잇따라 면담할 거라네요. 그래서 문 장관은 그 상무장관하고 만나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낸 자료를 설명하고요. 추가 자료를 내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각국의 반도체 기업의 정보를 요구한 주체가 미 상무부라는 점에서 문 장관과 레이몬드 장관의 면담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사태 해결사로 나설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이 부회장이 20조 정도 미국 내 삼성전자 그 제2반도체 파운드리 이제 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한 이달 중에 갈 것 같아요. 미국 출장. 미 부회장은 출장 기관에 이제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민감한 반도체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설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회장이 이르면 주말께 출장길에 오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일단 18일 날 이제 재판이 휴정되면은 둘째 주나 한 셋째 주 이제 출장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대만 TSMC, 한국의 삼성전자가 어떻게 나올지 가장 관심이 크다고 합니다. 정보 제출 요구가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경우, 그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향후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어 전략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R&D 투자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서야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업계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보면은 호락호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완전 차후에 향후에 대응을 잘해야 할 겁니다. 잘못했다가는 그냥 말 그대로 박살 나는 거고, 향후 대응을 잘하면은 슬기롭게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한번 했는데, 하여튼 반도체 참 피곤합니다. 바이든 아저씨가 자꾸 깡패짓도 해가지고 우리 삼성전자가 슬기롭게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 정부가 옆에서 서포트 잘해주면은 뭐 이러한 어려운 위기도 뭐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3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